다음 최명희 교수님께서 미국의 오일 관세 부과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러 번 왔는데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 산업화 세대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걱정을 많이 하는 자리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평소에 이호진 대사님, 유엔 때 같이 일할 때 많이 했지만, 지금 대사님 평가는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는 박스뉴스에 패널이 나온 듯한 굉장히 현지에서 보면 리얼리스틱한 그런 건데, 제가 트럼프계 이제 책에도 썼고, 2019년 트럼프 일기 시진핑이 주가 책을 썼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우창록 이사장님께서 이제 모두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변화는 2016년 시작입니다. 2016년에 세계 역사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4개 있었습니다. 여러분 4개가 뭔지 기억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렉시트, 두 번째는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광화문 촛불 시위에 100만 명 이상 모였다. 그리고 그해 서울의 포시즌 호텔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 바둑의 최고봉을 AI가 꺾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 지금 보면 그 AI의 수학이 한국에게는 뭔가 계기가 되지 못했고 중국은 이제 AI에서 지금 미국을 찌르기 직전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트럼프를 당선시켰고 트럼프는 이제 기존에 있던 룰 베이스 세계화 그리고 냉전 이후 시작이 됐던 정치체제 막론하고 돈, 상품, 인력, 정보가 이제 흘러다니는 그런 하이프 글로벌리제이션, 이게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 핵심은 많은 미국의 경제학자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세계화라는 것이 거대한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물결이 오면 있는 모든 배가 이렇게 빼야 되는데 결국은 비싼 요트만 떴다. 그래서 그것이 그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미국의 학력 프리미엄. 미국 지금 국내 정치에서 가장 심각한 디바이딩 이슈가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 남자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비해서 그 갭이 지난 25년간 그냥 천정을 뚫었다. 그래서 이런 누적된 불만이 예전에 이 사람들이 로스트벨트에서 계속해서 민주당을 찍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딜리버하는 게 없으니까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프리 트레이드, WTO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당신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들한테 다가가서 연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를 찔러주는 순간 이제 흰색의 메시아가 주고다니는 겁니다. 이 메시아는 지난 4년간의 온갖 선거 핍박을 견디고 또다시 이제 중범죄자 펠런이잖아요. 펠런이 지금 이제 미국의 독특한 정치 시스템에서 대선 후보에 나서고 압도적인 지위로 선거에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공화당이 승리하는 방식은 전체 파퓰러 보트에는 지는데 일렉트로 칼리지 보트에서 간신히 이겨서 이겼는데 트럼프는 보면 쉽겠어요. 보시면은 스윙 스테이트만 이긴 것이 아니고 파퓰러 이겼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 생각에는 미국이 뭔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법 이민, 지금 이제 1,100만, 1,200만 추상되는 불법 이민, 지금 이게 이제 멕시코로 흘러오는데 멕시코 사람뿐만 아니라 중남미 저 밑에서 올라오는 거고 이들을 불법으로 미국이 송출하는 카르텔이 있다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 정부는 이게 DEI 그리고 미국의 그들의 이제 핵심 계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노동력 이런 이유로 방치를 한 거죠. 두 번째는 왜 이래 물가가 높느냐. 사실은 이제 행정부의 잘못은 아니지만 매일 우리처럼 이제 퍼블릭 트랜스포트가 발달 안 돼 미국에서는 가스스테이션에서 기름을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름 값이 높느냐 바이든을 막 욕하는 거죠. 그런 건데 자 문제는 이렇게 방치된 미들 클래스의 이런 불만이 지각 변동이 나면 트럼프는 지진인데 트럼프가 하는 지진의 관세 정책은 성공할 거냐 또는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메인스트림 경제학을 배운 것이 아니고 트럼프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3년밖에 없습니다. 그럼 트럼프 이후에 이제 누가 할 거냐 이런 건데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미국의 정치를 보면
이런 트럼프가 독주를 하잖아요. 뭐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가장 충격적인 거는 저는 예의를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의 지성의 산실인 하버드를 이제 막 때리는 거.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방식이 틀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비판적인 모든 로펌을 꾸려앉혀서 거기에 이제 자기 뭐 어드바이스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수정헌법 1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인데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TV 방송을 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과연 정상인가? 미국을 미국에 만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이제 개방 포용이 이제 문제였다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된 것은 저는 이민의 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많은 제조업의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은 전 세계 기술 프론트에 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탑에 있는 이유는 중국인들, 우크라이나인들, 이란인들 그리고 뭐 러시아인들 이런 이제 스마트한 애들이 누구는 탈출해서 누구는 유학해서 그들이 끝나고 미국의 아니면 자국의 나라에 돌아가게 거부하고 미국에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스스로 이제 그 자살골을 냈는 이런 형태.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보니까 H-1B 비자가 미국인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H-1B 비자를 줄인다고 한들 그리고 10만 불을 받는다고 한들 그 자리를 미국인이 채울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문제는 분노해서 당선되는 건 좋은데 그리고 4년 동안 뭔가 퍼센트 올라가는 건 좋은데 그게 미국 경제의 제조업의 부활로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게 제가 경쟁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 이야기 들었는데 이미 이분들이 이제 조지아에 배터리 공장 투자할 때 이런 이야기 잘 했어요. 여기 상원의원 3명이 와서 어제 저도 와서 조인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 투자하는 우리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의 CEO께서 이런 이야기 상원의원 이런 얘기 했어요. 배터리 공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게 하이스킬 레이버가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레이버를 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전부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제2의 공장, 제3의 공장 짓고 싶은데 미국 이런 시스템 되지 않는다. 이게 트럼프 되기 전 많이 됐어요. 거기에 지금 골마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뭔가 픽스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외국인한테 돌리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과 일본, 뭐 유럽 이런 나라들이 이제 투자하겠다는 게 1.5 트릴리언 달러. 이 돈이 어느 정도냐 하면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새롭게 들어온 미국 제국이 마샬 플랜에 쏟아넣은 돈의 10배. 그러면 이것은 그때 미국은 서유럽이 다시 이제 리빌드 리컨스트럭션 돼야 러시아를 중심으로 선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이제 공산주의 플락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를 리빌드해서 의도적으로 미국을 많이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뜯어내 표현이 정확하게 뜯어내 이 돈이라는 것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왜 트럼프는 동맹을 뗍니까? 왜 중국에 필요 없답니까? 지금 미국에 많은 차이나 호국들이 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뭔가 거래주의가 다르지 말고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이 비시장 경제 체제가 초래하는 온갖 unfair한 트레이드 프랙티스를 근원적으로 다루지 않으려 했는데 트럼프한테 첫 4년 동안 하지 못했어요. 지금 4년 동안 하기를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보인 행태는 지금 90일씩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관심 있는 것은 틱톡, 뭐 우리가 괜찮겠다. 대신 그 돈 많이 내라. 이런 정도밖에 없어서 진짜 트럼프가 앞으로 3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 만약 그게 안 되면은 저는 이제 실패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4월 2일 날 이 상호관세를 던져내면서 국제통상기업 거부적을 받았죠. 90년대 WTO 창안을 접어서는 정말 가정이죠. 그때는 모든 나라가 WTO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국적 상관없이 똑같은 관세를 적용하는 건 내일성 관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4월 2일을 기해서 모든 나라마다 무역 수지 적자 규모에 따라서 너는 35, 너는 25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올려야 돼요. 그리고 협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협상 카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카드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겠습니까? 농산물 열어. 소고기 30개월 더 열어. 우리 지금 못한다고 레드라인 떴어요. 그러면 일본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GDP 규모 몇 %, 또 외환 보유고 몇 %, 이런 협상이 아니잖아. 그냥 노트릭이라는 사람이 월가에서 계속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트럼프의 만족 이 정도 내야 돼. 숫자 계속 올라가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백악관에 한 30분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 숫자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협상대표가 대통령한테 이제 접근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냥 하는 사이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또 딜이 되는지는 모르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몇 분 후에 트럼프가 소셜에 We have beautiful deal don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문서화가 안 돼 있으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야, 우리는 이 정도 돈을 대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낼 능력이 없고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대출이고 롱 개런티라고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그건 아니요 90% 이렇게 가지는 거고 우리 하는 대로 마음대로 끊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어떻게 됐냐면 유럽은 6,000억 달러가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모델 그렇게 된 것은 유럽이 오늘 협상력이 크고 또 하나 유럽 시장이 미국 시장에 닫혀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10%. 그런데 우리 열려있는 시장이었는데 협상 초기에 다시 올리지 못했어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일본이 예상외로 너무나 초기에 그냥 장렬하게 전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못 받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지금 2번 이야기했어요. 취임 100일째 기자회견 동안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협상을 해본 제 입장에서는 최고 정책 결정자가 그런 말씀하시면은 그런 협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까야 됩니다. 게다가 타임지, 사실 미국의 타임지 월세저널에 기자회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든 간에 거기에 이렇게 하면 내가 임피치 당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번 지금 이제 엄청나게 digging the hole.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버티든지 아니면은 우리 피해받는 기업들한테 뭔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놀란 것은 오로지 죄송합니다. 이 정권 다툼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경제대국이 통상대 대기업대국인데 고통받는 대기업과 고통받는 기업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원 여의도 본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바뀐 이 유능한 우리 관료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표명한 사람 1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패스트포드에서 3년 후에는 저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이 현재 하고 있는 제조업 밀어내기 하는 기술 중국이 사실 제조업의 세계 최고의 이 파워를 떠올랐죠. 어느 정도냐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조업 4강이 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독일. 이 세 개 국가의 전 세계 점유율 합친보다 중국이 많습니다. 32%. 그 정도. 근데 문제는 중국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내수가 가라앉고 있고 중국 경제도 되게 침체 국민이니까 수출을 밀어내야 돼요. 근데 전 세계가 보호주의 때문에 중국 시장의 중국 수출 국면에 대해서 관세를 높여서 이제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을 걸면은 중국이란 14개국의 거대한 타이타닉을 시진핑이 몰고 있는데 앞에 이제 빙하가 나타납니다. 이 빙하를 그대로 뚫고 가는지 아니면 배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뚫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면 빙하가 서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이런 정말 일찍이 보지 못하는 그런 비자스한 순간이 옵니다. 그런 과정이 먼저 올지 아니면 트럼프 2028년 11월이 먼저 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미국이 그럼 트럼프 이후에 누가 됐든지 간에 다자체제를 복원할 것입니다. 확률 저는 없다고. 두 번째, 그러면 미국 혼자 고립주의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여전히 전 세계 노동자 필요할 거고 여전히 전 세계 돈이 필요할 거고 전 세계 유학생 필요합니다. 방식이 다르죠. 중국 학생 막으면은 어디가 다른 학생들이 와 혼자 학생들이 와 등등 그런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다자주의도 복원시키지 못하고 혼자도 못 가면 결국은 이제 블락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서 US 레드 블락 그리고 차이나 레드 블락입니다. 패스트는 그들이 리드할 능력이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리드할 수 있는 군사적인 강력이 있겠지만 리드할 수 있는 어떤 모랄 스피어리티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죠. 그런 세상. 그래서 그런 이제 정글로 우리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한 이야기를 했어요.